복숭아맛 탄산수랑 팩토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뭐죠? 이번에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말 그대로 제가 완결했기 때문입니다. 완결 하실 때마다 영상 찍으시겠네요, 그러면? 아니요. 제가 드디어 완결했어요, 여러분! 하면서 여기서 막 빵빵 터지는 막 임팩트 나오고, 되게 막 박수 소리 막 나오고. 나약한 작가 같다. 와, 복탄, 완결, 겁나 어렵습니다, 이러면서 막. 근데 저 진짜 너무 어려웠었기 때문에, 이번 작품은 특별히 어려웠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예. 아무튼, 완결이 예. 쉬웠습니다, 복탄 작가님이. 왜 가장 힘들었죠, 이번 게? 세 번째라서 그런가요? 세 번째라서 그런 것도 되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작가님들 많이 이제 주로 얘기가 되는 얘기 중에 삼지제가 제일 힘들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제 3주일째 생각해봤는데 힘들긴 했죠. 아. 근데 이제 그때는 작품으로 힘들었다기보다는 그때 하필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은데 힘들긴 했습니다. 네. 살아남으셨네요. 다행입니다. 누나가 네. 할 수 있는 개그. 아닌가? 그 작품이 왜 힘들었는지 저 알 것 같습니다. 네이버 지상 최대 공모전 수상작이었기 때문이죠. 큰 부담이 있었다. 그죠? 아니, 상을 탄 작품이니까 굉장히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네이버가 상을 줬으니까 상을 탈 만한 그런 작품이었다라는 거를 왠지 증명하고 싶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깨에 막 이따만한씩 힘이 들어가가지고 진짜 열심히. 가뜩이나 어깨 잘 결리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거 할 때 여기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써야죠. 이렇게 쓰다가 집중해요. 집중하면 여기서 이렇게 몸이 좀 더 앞으로 가면서 그 다음에 여기 팔이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없어요. 앞부분에 이거 부족하니까 넣어야지, 뭐, 캐릭터 이거 살짝 수정해야지, 장면 수정해야지, 그걸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번아웃 비슷하게, 살짝 우울증 비슷하게 와가지고, 되게 힘들었었는데. 저런. 그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작품은, 뭐, 아우, 싫어, 하면서도, 이제 나름 재미를 느끼면서 쓰고 있었는데, 지금 작품은 중간에 완전히 재미를 잃어버려가지고 제가 쓰면서 이 캐릭터들도 다 지긋지긋하고 그래서 몇몇 분들은 웹소설 작가가 자기 작품에 대해서 막 진절머리가 난다 그러고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냐 싶을 수도 있으시겠지만은 저는 매우 동의합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완결한 게 158화로 완결이 났는데 뭐 그 정도 분량 쓴다고 뭐가 그렇게 힘드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300화 넘게 기본으로 쓰는데 남성향 작가들은 이러면서 이래. 근데 작가는 글을 쓸 때 계속 그 글의 생각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 글과 그 캐릭터와 내가 아까 썼던 장면이 어떤지 막 글을 생각 계속 빠져있다 보니까 체감상 이미 300화는 넘은 거예요. 계속 생각하니까. 자기 작품은 대체로 좀 애정을 갖기가 좀 그러니까 애에 증이 되기가 쉬워요. 물론 약간 타고나신 분들 중에 나는 글 쓰는 게 너무 재밌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걸 짜릿해. 느낀 적은 없으실 거야. 하지만 저는 글 쓰는 게 너무 재밌는 파가 아니라 글 쓰고 나서 읽어보는 걸 좋아하는 파기 때문에 저의 약간 성취감? 쓰는 행위 자체를 좋아하는 건 아닌 거죠. 다 쓰고 나서 내가 이만큼 썼구나, 나 대견해가 더 큰 사람이라 저는 무거운 분위기가 좀 영향을 많이 받아요, 쓰면서. 몰입을 하면 할수록 제가 힘들어지니까 좀 이렇게 차라리 좀 개그? 좀 로코스러운 거는 제가 몰입하는데 무리가 없는데 몰입하면서 안 힘든데 뭔가 진지하고 피폐하고 막 여주는 맨날 남주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있고 막 안 되던 거를 억지로 몰입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마다 쓰면서 즐거운 장르와 정말 힘든 장르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다. 그런 게 있다. 복탄이다. 올 뻔했지만 중간에 어떻게 쉬어가지고 제가 휴재를 한 번 했어요. 한 주 정도 휴재를 하고 이제 연재 주기를 바꿨어요. 처음에는 요거에 대해서도 죄책감이 되게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작가가 돼가지고 처음에 독자들하고 없이 약속한 거를 지키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다니 그런 식으로 저를 또 막 이렇게 그렇게 런칭 일자도 뒤로 밀어놓고선 거죠. 나중에는 비축분 다 써가지고 뭐 라이브 되고 또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본인을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나는 내 자신이 탐탁지 않든 뭐든 간에 완결까지 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을 그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뭐 나는 지금 힘드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연재 주기 조절해서 내가 완결을 치는 거에만 목표를 두자 하고 어떻게 달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완결을 냈다는 것 자체에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 결말 부분에 대해서 독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좀 제가 금마무리 비슷하게 낸 감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지쳐서 그래서 이제 뭐 그거는 그랬고, 이번 작품만의 특징인가요? 그래서 제가 완결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완결을 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냐면은 작가가 완결을 한번 한 작품을 쭉 달려서 끝 마무리를 지어보잖아요? 그러면 이 작품이 뭐가 페인이었고 좀 더 어떻게 하면 좋았을지가 그제서야 보여요, 사실. 그쵸. 완결이 되고 나서야 이 작품을 완벽하게 내가 보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막 달리기 바빠가지고 이렇게 달리고 있으니까 못 보다가 나중에 맞아요, 끝내고 나면 이제 그제서야 돌아오고 그 코스가 큰 그림이 보이는 거죠. 보이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몇 번 반복을 해야지 사람이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하는 그 경향성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나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로 어떤 게 부족하신가요, 복단 작가님? 그러면은 이번 작품의 페인에 대해서 제가 분석한 게 있어요. 갑자기 안타까워지는데요. 제가 분석한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어떤 설정이 있잖아요. 이번 작품은 여자 주인공이 남주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나 심하다.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는 거에 어려움이 있다. 죄책감, 진짜 하드코어 죄책감, 진짜. 그쵸. 제가 본 여주 중에서 손꼽히게 죄책감이 강해요. 복탄 작가님의 어느 정도 좀 성향이. 걔가 이제 그 죄책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이야기 스토리 전개가 늘어지는 거예요. 그쵸. 바로 남주랑 뭐 손도 잡고 또 이제 입맞춤도 하고 피갈도 하고 얘네들 이미 결혼했는데 그 밤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여주의 죄책감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제가 보기에 여주는 그 죄책감이 해결이 될 그 죄책감이 아니야. 완결에 가서 겨우겨우 해결될 정도의 죄책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정에 제가 매몰된 어떻게 보면 거죠. 파묻혀가지고 어지간히 해야 돼요, 그것도. 그래서 뭐 독자님들이 보기에 뭔가 살짝 고구마일 것 같고 너무 지루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으면 그 설정도 살짝 내려놓고 얘가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했더라도 둘이 좀 한번 자고 이런 씬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상황을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그 씬이 없었어. 그래서 독자님들이 견디지 못하고 역시 로맨스는 해야 한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페인이라고 좀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은 이 작품이 제가 기대한 것만큼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달렸는데. 그죠. 열심히 정말 피사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제가 기대한 결과물이 만큼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그래요. 그러면 단순히 작가님이 그냥 북단 작가님이 그냥 작품을 소위 말해서 개판으로 써갖고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도 있나요? 생각해 보셨을 때? 저는 그러니까 요즘 오직 그것뿐만 아니다. 그것뿐만 아니다라고 보는 게 요즘 상황하고 제 글이 맞지 않았어요. 매우 동의합니다. 요즘 상황, 그 다양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2024년 그 24년 정말 막바지에. 다사다난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다사다난했죠. 근데 그 암울한 상황에서 저는 여주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내용을 썼죠. 굉장히 암울하잖아요. 이거를 피폐하죠. 계속 보고 있을 힘이 독자들한테 남아있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맞아. 사회하고 맞지 않은 거죠. 지금의 사회하고 제 작품이. 근데 그런 게 진짜 은근 많았어요. 맞아요. 웹소설 역사에서. 그래서 요즘 보면은 되게 사이다 전개라든지 약간 좀 힐링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더 잘 되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폐하고 막 복수해야 되고 막 싸워서 쟁취해야 되고 막 이런 거가 지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뇌 빼고 읽을 수 있는 장르가 흥행했죠. 그래서 그 남성향에서도 하남자 탑 공략법 같은 거라든지 그쵸. 그런 게 나오는 날먹. 이유가 그죠. 나는 뭐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난 사실 개꿀 빨고 있지롱 같은 그런 거 좀 줘야 되는데 왜냐면 현실에서는 열심히 고생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네. 그런 걸 바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대한민국이 나아지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다음 작품은 조금 가볍고 힐링이 되는 쪽으로 써볼까 뇌를 좀 빼실 겁니까? 라고. 네. 뭐 물론 독자님들이 뇌 빼고 읽을 수 있다고 해서 작가가 뇌를 뺄 수 있을지 그렇죠. 아닐지는 좀 그러면 안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네. 그래갖고 저는 새 작품을 완결치고서 이제 장편만 했잖아요, 제가. 이제 단편으로 좀 가봐야겠다. 단편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장편을 쓰다 보니까 이야기가 한없이 늘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제 초반에 그 걱정이 있거든요. 내가 이거를 100화 이상, 120화 넘길 수 있을까? 이 걱정이 항상 불안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막 늘려. 맞아. 벌려놓는 거야, 앞에서 가지를 막. 계속 쳐. 떡밥을 엄청 뿌려놓고. 미리미리.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가서 그 떡밥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야기가 이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슬슬 결말 내야 되는지 혹은 너무 지친다면 졸소완결. 라고 안 되겠죠. 졸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만들고 싶지 않아서 좀 이야기를 압축하는 법을 제가 익히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장편인데 뭐 요즘에 짧은 것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독자님들이 좀 지치셔서 그런가 짧게 끝나는 이야기를 좀 좋아하게 되신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장편을 쓰게 되면 조금 짧게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한 100화 정도 되는데 재미없는 부분이 별로 없었다. 정말 뭔가 압축이 돼서 밀도 있는 이야기였다. 같은 평가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런 포부를 제가 갖고 계시는군요. 단편으로 단련을 좀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24년도가 약간 왜 지표를 봐도 지금 좀 정체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랄까. 그죠. 흥행한 작품은 정말 흥행하고 재밌는 작품은 진짜 도달되고 그 중간층이 어중간한 애들 밑으로 내려가 버린 느낌? 그 지금 약간 여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그런 소위 말하는 중산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 다른 작가님들도 되게 많이 앓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요즘에 투고도 해도 통과 안 된다는 분들도 되게 많고 왜냐면은 사회가 불경기고 하면은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문화생활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업계에서 계속 있겠다고 마음을 그쵸. 먹은 이상은 버티는 것밖에 뭐 없어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데 우리는 떠날 수 없는 떠나고 중이라서 싶지도 않고 저도 항상 그 글을 매번 써내갈 때마다 느끼지만은 언제쯤 내 한계가 올 것인가, 전업작가를 하기 힘들어지는 그 구간이 오면 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게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해서 매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때가 오기까지는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모든 작가한테 결국엔 와요. 어느 순간 글을 쓰다가 지치게 돼가지고 창작 동력이 더 이상 안 남게 되거나 더 이상 내가 작가로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판단하고 글을 접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써야 돼. 그럼 이제 버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있죠. 그래갖고 이 험난한 업계에서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되냐 뭐 그런 부분도 살짝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작가님들이 계속 달리기만 해서는 언젠가 반드시 멈추게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살짝 멈추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번아웃이 오지 않을 정도로 이게 그 어느 정도는 쉬어줘야 예를 들어서 뭐 작품 완결됐다 그럼 한 2주 동안은 내가 작품 생각 안 하고 그냥 쉬겠다 그런 건 좀 있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이 계속 달리기만 하면은 언젠가 굉장히 크게 멈춰야 될 때가 오거든요. 그게 막 1년, 2년, 3년 갈 수도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중간중간에 멈추는 게 나아. 정신적인 번아웃을 동계해야 되고 체력 관리도 잘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을 항상 둘 다 챙겨야 되는 것 같아요. 둘 다 챙겨야 되고 저도 그래서 이번 올해의 큰 목표 중에 하나가 운동을 아직까지 실천하고 계시진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영상이 올라갈 때쯤엔 실천하고 계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작가님들하고 얘기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일단은 이 업계에서 계속 버티려면은 어느 정도의 열정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열정이 꽤나 있는 작가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꽤나 있죠. 그러니까 글 쓰는 거가 힘들더라도 내가 이거를 써내서 그거를 보면서 느끼는 만족감이라든지 어떠한 내가 느꼈던 결핍들을 글에 녹여내는 과정이라든지 작품 하나를 만드는 거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신 분들은 이 업계에서 버티기가 쉽지 않을 수 있겠구나. 왜냐면은 내가 노력을 들인 그만큼의 그 돌아오는 게 솔직히 말하면 거의 없어요. 정말 대박이라도 치지 않는 이상은 그게 없죠. 노력한 만큼은 안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대박 작가가 많은데 지망생은 훨씬 많고 작가도 훨씬 많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대박 작가가 되는 가능성은 그렇게 따지면 낮죠. 웹소설 강사하는 입장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 웹소설 업계는 암울한 거냐 뭐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한데 근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진짜 쓰지 않고는 못 빼겠다 하는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포기할 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열정도 필요한데 이 열정이라는 것도 계속 가지 않아요. 계속 활활 불이 타오르지 않아요. 맞아. 점점 꺼져간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근데 그 꺼져가는 거를 어떻게든 이제 유지하는 게 이제 루틴? 매일매일의 루틴을 지키는 거가 또 도움이 되겠죠. 맞아요. 하루에 한 편을 쓴다든지 아니면 많이 안 써지는 날에도 내가 반편 정도는 쓰겠다. 아니면 적어도 1000자는 쓰겠다. 이런 느낌의 어느 정도 루틴이 있어야지 좀 갈 수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완벽주의를 조금 내려놓고 싶다라는 욕심이 또 있는데 이 완벽주의도 있잖아요. 요즘 느끼는 건데 그 첫 번째 작품 썼을 때, 두 번째 작품 썼을 때, 세 번째 작품 썼을 때 점점 더 이 완벽주의가 깎여 나가요. 약간 그 완벽주의 때문에 나 자신을 이렇게 막 몰아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번아웃이 와서 지쳐서 쓰러지고 그런데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그런 게 조금 늘어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완벽주의 여전하고 그냥 회복 탄력성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완벽주의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게 옛날 같았으면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끝마무리까지 잘하고 말겠어 하면서 더 버텼을 텐데 이번엔 조금 그러게. 몰라 내가 힘든데 어쩌라고 같은 느낌으로 빨리 이제 끝을 냈거든요. 약간 사실 그런 느낌으로 완벽주의가 조금 줄어들고 있다. 사실 듣는 독자 입장에서 좀 아쉬운 얘기네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왜냐면은 저희가 작가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게 그 상업주의 작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이 좀 벌려야지 이거를 좀 더 반대로 얘기하면은 어떤 작가님들은 이제 좀 끝내라.
이제 좀 끝내라 싶은데 안 끝내시죠. 왜냐, 난 상업주의 작가거든. 다음에도 이 작품만큼의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노를 저얻는 거거든요. 그만큼 돈이 벌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활로를 찾기 위해서 가는 거지. 뭐 독자님들 입장에서 아쉽겠죠? 그러나 이 업계 특성상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왜냐면 이게 업이니까, 직업이니까. 그래서 졸속 완결을 치시는 분들, 금마무리 엔딩을 치시는 분들, 연중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그 분들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았었어요. 저는 지금도 좋지 않아요. 근데 어쩔 수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연중을 하고 그 금마무리를 하고 하는 게 뭔가 작가로서의 책임감이 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막상 그 입장에 되니까 책임감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책임감을 넘어서서 그냥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작품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려면 솔직히 말하면 절대적으로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방법이 유일한 게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3질 장편 쓰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에 작가님들도 이제 쓰시면서 당장에 나는 왜 완벽주의 내려놓을 수 없을까라든지 나는 왜 작품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을 수 없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본인은 이제 너무 이렇게 몰아세우시기보다는 또 채찍질해. 완벽주의를 내려놓으려는 완벽주의에 빠진 거죠. 그런 거죠. 이게 완벽주의는 바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시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작가님들도 그래도 내가 2, 3질 완결 내고 나면은 좀 더 성장해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술인 혜택으로 심리상담 같은 거 받을 수 있거든요. 갑자기 심리상담. 심리상담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저는 이제 기대를 내려놓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았어서 기대를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거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게 발상의 전환이랄까, 기대가 없는 삶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기대가 없으면은 그만큼 노력도 하지 않을 텐데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맞는 말이야. 내가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달렸지. 이 작품을 내가 써봤자 뭐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면 인간이 그렇게 노력을 할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세 번째 작품 완결된 그 복숭아맛 탄산수 좀 말씀을 들어봤는데, 완결을 통해서 이제 작가님들이 오히려 좀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다음 작품 쓸 때는 좀 더 이렇게 해봐야지가 그렇죠. 있으니까. 반면교사적인 게 많이 생기죠, 솔직히. 그리고 뭐 요즘에 그 대한민국의 현실 자체가 별로 좋지가 않으니까 웹소설 업계도 덩달아 조금 정체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한국이 수출 국가잖아요, 솔직히. 웹소설 수출 쪽에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작가님들 중에서 내가 너무 열정에 과다하고 정말 노력을 너무 과하게 해서 좀 지치는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조금 이제 대충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왜냐면 작가들은 대부분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려보고 싶습니다. 또 이제 완결을 저희 말고도 최근에 해보셨던 분들이라든지 작품 완결을 쳐보시고 뭔가 경험이 있으신 분들 댓글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좋고요. 아무튼 작가님들의 이번 작품 완결을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최소 150화 정도 더 써야 되니까 잘 달려봐야겠죠.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화이팅입니다. 적당히만 화이팅입니다. 적당히 화이팅.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 복탄 작가님 화이팅. 백도 화이팅.